2020학년도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전형으로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과 우수자, 그냥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뉩니다. 교과 전형이 완전한 정량 평가를 반영하는 전형이라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요소와 서류 요소를 동시에 보는 종합 전형에 가까운 교과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0% 학생부로 뽑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반면 학교장 추천은 학생부 교과 60%와 서류 40%로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신이 우수해서 학생부 교과를 활용한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수능 최저선을 맞출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가지고 이 두 전형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성적도 좋지만 내신 성적하고 만만치 않게 비교과 활동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반면 이제 내신 성적은 우수한데 학생부 기록이 좀 안 좋아, 별로 기록 내용이 없어 또는 양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관건이니까 수능 최저는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교과 반영은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재학생의 경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자가 다시 도전했을 때 졸업자의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원칙으로 하니까 아직 뭐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다시 한번 해서 재도전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서 이제 완성을 해두셔야 내년에 지원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중앙대 교과 전형이 투 트랙인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탐구형 인재와 다빈치 인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서류 100%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와 면접이 없죠. 네. 학생부 서류 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과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 모든 수시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다빈치와 탐구형 둘 다 복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종 간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과 논술 이렇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앙대를 꼭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중복 지원을 통해서 합격선을 높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다빈치 전형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탐구형 전형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중앙대는 펜타곤 형태라고 해서 오각형 형태로 학생부의 평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강조되는 것은 다빈치.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 또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5가지의 요소가 골고루 동일한 비중으로 20, 20, 20, 20 이렇게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골고루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뭐 학업 성적도 좋고 그만큼 무난하게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뭐 세특 기록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우수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진로와 연관된 뭔가가 그닥 드러나지 않는 이런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다빈치 인재형이 맞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탐구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전공 적합성과 진로와 연관된 탐구 역량이 좀 특별하게 부각됐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탐구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빈치 인재 전형보다는 높은 전형이에요.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는 학교들이 보통 특목고
고가 좀 일반계 고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탐구형 인재 전형은 대부분 특목자사 학생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합격자의 결과를 보더라도 다빈치 인재 전형에 비해서 탐구형 인재 전형이 특목자사 출신의 학생들의 합격자들이 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어떤 실험 활동, 탐구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이 잘 갖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내신은 조금 아주 우수하진 않다, 아주 뭐 상위권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탐구형 인재로 지원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중앙대는 이렇듯 단순한 교과 성적보다는 각종 교육 활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학업 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 활동의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부에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충분한 내용을 넣어서 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얼만큼 잘 썼느냐 또는 전공과 연결된 어떤 학업 능력이 우수했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정량적인 요소만 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등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 해당 점수, 이 학생이 취했었던 뭐 1학기, 2학기 성적의 원점수,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의 해당 과목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거를 감안해서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앙대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학교들이 학업 역량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균선에 따라서 평균선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넓으면 그만큼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 주변에 다닥다닥다닥 학생들이 몰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험 난이도,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정성평가예요. 그래서 이 학교 이해의 시험은 변별력이 높았고 표준 편차를 감안했을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전체 수준에서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이구나. 상대적으로 그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학교 시험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 다음에 소인수 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하고 연계된 과목 선택이긴 하지만 워낙 수강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내신 등급이 낮게 나올까 봐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학종에서는 이런 학업 역량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성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었던 것을 감안해서 본다라는 거죠. 인원이 적은 수업이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었구나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성적이 안 나올까 봐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부담감은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활동 경험이 여러 가지 학생부의 항목당 보여지고 있고 또 인성에 해당하는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 또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협동 능력과 다양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학생부와 자소서에 드러났을 때 중앙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학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 또는 학교에서 평가하는 학생부의 어떤 평가 기준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수시 학종에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양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철학인데 그게 좋았던 점은 그거 같아요. 약간 정형화된 생각의 틀이 없어지는 그런 학자들도 많아요.